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깊이 있는 지식의 숲으로 안내할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어떤 여성들은 자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대하는 남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메시지에는 거의 답장도 하지 않고 차갑고 무심한 그 남자에게 왜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반면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한 남자는 그저 좋은 친구로만 남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오래된 미스터리는 수십 년 전 스위스의 혁명적인 정신분석가 칼 구스타프 융에 의해 그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이 비이성적인 끌림 뒤에 인간의 깊고 어두운 심리적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저키즘이나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원초적인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융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자석처럼 작용하여 수많은 여성을 파괴적인 관계에 더대 가두는 무의식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발견들은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해온 인간 본성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제 여성의 끌림에 대한 어두운 심연으로 떠나는 여정을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관계에 대한 관점,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당신을 최면에 걸리게 하는 남성의 그림자. 모든 남성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는 숨겨진 힘이 존재합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사회가 남성들에게 숨기라고 가르친 어둡고 억압된 인격의 단면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을 뒤바꾸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어둠이 모든 이성적인 생각을 마비시킬 만큼 여성의 정신에 강력한 자석처럼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한 남성은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중독적인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는 자신이 차지하는 공간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인정이나 확인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오만함의 경계를 넘나들고 그의 무관심은 여성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원초적인 무언가를 깨우는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잔인하거나 못되게 구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완전한 자기 확신과 통제력에서 비롯되는 태도입니다. 그림자를 가진 남자는 당신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지도 않고 당신을 위해 자신의 삶을 재배치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행동이 여성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고대의 생존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여성의 뇌는 그의 정서적 거리감을 힘과 권력의 증거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의 무심함은 그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오직 높은 가치를 지닌 남자만이 자신의 관심을 그렇게 까다롭게 선택할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역학관계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심리적 덫을 만듭니다. 그가 멀어질수록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힙니다. 그가 주는 것이 적을수록 그의 관심은 더욱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됩니다. 이는 마치 사막의 신기루를 좇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으면서 결코 오지 않을 만족감을 영원히 약속하는 신기루 말입니다.
융은 이러한 끌림이 의식적이거나 논리적인 차원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사고를 완전히 우회하여 본능의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들이 경고하고 과거의 경험이 이 길이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남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가진 남자는 이성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는 미스터리와 도전,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스릴을 갈망하는 영혼의 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이야기의 비극은 이 치명적인 매력이 종종 깊은 정서적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가리는 가면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을 것 같던 그 남자는 사실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무관심을 갑옷처럼 두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 진실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표면, 즉 아무것도,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신비로운 매력만을 봅니다. 바로 여기서 서로의 무의식이 부딪히며 거대한 폭풍이 만들어집니다. 그녀는 그의 겉으로 드러난 강인함에 끌리고 그는 그녀가 상징하는 친밀함을 두려워합니다. 둘 중 누구도 그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더 깊은 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의 정서적 거리감을 남성적인 힘으로 오해하고 그는 그녀의 추구를 나약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는 그녀 역시 인정받고 싶은 상처 입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림자의 최면적인 힘은 변화에 대한 약속에 있습니다. 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이 남자의 암호를 풀 수만 있다면, 그의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무언가 비범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전장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이성이 이미 오래전에 떠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관계에 계속 갇혀있게 만듭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그림자를 가진 남자가 당신에게 행사하는 힘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무의식적인 프로그래밍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그 메커니즘을 명확히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다른 선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재하는 아버지 콤플렉스한 소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그녀가 평생 동안 맺게 될 모든 연애 관계의 청사진을 만듭니다. 그 토대가 금이 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 그것은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어린 시절에 너무나 익숙했던 그 정서적 거리감의 패턴을 그대로 재현할 남자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멀게 느껴졌던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융은 이렇게 부재하는 아버지의 딸들이 아버지 콤플렉스를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남성적인 사랑에 대한 최초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는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찾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물리적으로 부재했거나 정서적으로 멀었거나 비판적이거나 일관성이 없었다면 딸은 사랑이란 원래 저런 모습이구나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녀의 신경계는 정서적 거리감을 집처럼 편안하고 익숙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맞춰집니다. 부재하는 아버지는 성인기의 관계에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심리적 허기를 만듭니다. 그것은 모든 딸이 아버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를 결코 받지 못한 아이의 굶주림입니다. 이 굶주림은 그녀가 성장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복하여 그녀가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녀의 선택을 조종합니다. 그녀가 정서적으로 무심한 남자를 만났을 때 사실 경고등이 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신 더 깊은 차원에서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그 익숙한 패턴을 알아보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이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녀는 믿습니다. 만약 이 무심한 남자가 자신을 선택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마침내 그 최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다는 것을 마침내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애정을 주지 않는 남자를 강박적으로 쫓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 무심한 남자는 그녀가 필요로 했던 것을 결코 주지 않았던 아버지의 대리인이 됩니다. 그가 답장하지 않는 모든 문자, 그가 취소하는 모든 약속, 그의 모든 차가운 순간들은 다시 한번 노력해 볼 기회가 됩니다. 그녀는 누구도 선택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에게 마침내 선택받을 가능성에 중독됩니다. 그 심리적 메커니즘은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그녀의 신경계는 사랑에는 조건이 따르고 애정은 노력해서 얻어야 하며 남성의 관심은 희소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일찍이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언제나 자신을 아껴주고 일관된 사랑을 주는 다정한 남자를 만나면 그녀의 무의식은 그것을 너무 쉽다거나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며 거부합니다. 그녀의 상처 입은 프로그래밍에 따르면 진짜 사랑이란 투쟁과 증명, 그리고 유지를 위한 끝없는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상처는 또한 남성적 에너지 자체에 대한 왜곡된 관계를 만듭니다. 그녀는 남성의 인정을 갈망하는 동시에 남성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내적 갈등은 그녀가 결코 온전히 신뢰하거나 기댈 수 없는 관계에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일부는 언제나 필연적인 버림받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이 그토록 끈질긴 이유는 그것이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정서적으로 무심한 남자를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손에 잡힐 듯 닿지 않는 남자에게 신비하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끌림은 비록 일관되게 고통스러운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자연스럽고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상처가 현재가 아닌 과거에 속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빠의 사랑이 필요했던 그 어린 소녀는 연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서적으로 무심한 남자와의 연애 관계를 통해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 치유는 반드시 내면에서 의식적인 선택과 다르게 선택할 용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추격자와 도망자의 치명적인 춤남자와 여자 사이에 벌어지는 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닿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융은 자신의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관찰했습니다. 한 사람은 도망치고 다른 한 사람은 쫓는 심리적 추격전. 이 순환은 스스로를 먹이 삼아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것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열정으로 위장한 중독입니다. 그 춤은 순수하게 시작됩니다. 그녀가 관심을 보이면 그는 그녀의 흥미를 유지할 만큼만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녀를 완전히 만족시킬 만큼은 주지 않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서면 그는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녀가 멀어지면 갑자기 그가 다시 관심을 보입니다. 이것은 모든 논리적 사고를 우회하고 생존 본능이 자리한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으로 직행하는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여성은 추격자가 됩니다. 추격을 즐겨서가 아니라 그녀의 신경계가 그의 거리감을 자신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멀어질 때마다 고대의 경보음이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서 울립니다. 그녀는 그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를 잃는 것이 죽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드라마나 과장이 아닙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이 거절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이 춤이 그토록 치명적인 이유는 인위적인 강렬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불확실성은 그녀의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넘치게 하는데 이것이 열정과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의 이름이 휴대폰에 뜰 때 심장이 뛰고 그가 답장하지 않을 때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러한 신체적 감각은 그녀가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정서적 트라우마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춤 속의 남성은 종종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조종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친밀함으로부터 도망치라고 말하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프로그래밍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그 자신의 생존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누구도 자신들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순환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추격자는 도망자가 돌아서서 관심을 주는 그 짧은 순간에 중독됩니다. 그 순간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저점 이후에 오기 때문에 가장 짜릿한 희열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도박을 중독성 있게 만드는 것과 동일한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무작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상보다 더 강한 애착을 만듭니다. 이 춤의 치명적인 부분은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안전, 취약성, 그리고 신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추격자 도망자 역학은 그 반대, 즉 두려움, 경계심, 그리고 끊임없는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두 사람 모두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닌 역할을 연기하는 낯선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이 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트라우마 유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쫓거나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과 집착을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추격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일은 춤을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패턴에서 벗어나 당신이 더 이상 쫓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춤은 두 사람이 모두 참여할 때만 작동합니다. 추격자가 추격을 멈추면 그 역학 관계는 무너집니다. 네 번째, 상처 입은 아니무스와 인정에 대한 갈증. 모든 여성의 내면에는 융이 아니무스라고 부른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남성과 관계를 맺고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내면의 남성적 에너지입니다. 이 내면의 남성성이 상처를 입으면 아무리 많은 관심을 받아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의 외부적인 인정에 대한 절박한 굶주림이 생겨납니다. 이 상처는 관계를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장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위해 싸우는 전쟁터로 만듭니다. 아니무스는 어린 시절 아버지, 형제, 남자 선생님, 그리고 여성으로서 가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사회의 메시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초기 경험이 긍정적일 때 여성은 자신감을 지지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끌어당기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내면의 남성성을 발달시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방치 또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이 내면의 에너지를 손상시키면 그것은 밑빠진 독처럼 느껴지는 공허함을 만듭니다. 상처 입은 아니무스는 그녀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오직 남성들이 그녀를 원할 때만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남성의 관심이 궁극적인 성공의 척도라고 그녀를 설득합니다. 이 상처는 그녀를 정서적으로 무심한 남자에게 자석처럼 끌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무관심이 그녀의 가장 깊은 두려움, 즉 자신은 본질적으로 사랑스럽지 않다는 두려움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정은 얻기 어려운 상이 되고 그녀는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는 그녀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아갑니다. 그녀는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자신의 경계를 희생하며 심지어 자신의 가치관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남성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자신을 바꾸는 카멜레온이 됩니다. 그녀는 그의 인정이 마침내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가치와 힘의 원천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남성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동등한 파트너를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빛을 인정해주는 사람,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5번째, 내가 고쳐줄 수 있다는 구원자. 환상. 어떤 여성들은 왜 항상 문제가 있거나 상처가 많거나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프로젝트맨에게 끌리는 걸까요? 융은 이 패턴이 여성의 무의식적인 구원자 콤플렉스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려는 깊은 욕구로 종종 자신의 필요를 돌보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여성은 그의 잠재력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는 현재 그의 모습이 아닌 자신이 도와주면 될 수 있는 미래의 그를 봅니다. 이 환상은 그녀에게 목적의식과 통제감을 줍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어. 나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이것은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깊은 함정입니다. 당신은 파트너가 아니라 치료사, 코치,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상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치는 데 일방적으로 소모됩니다. 이 구원자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려 애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아무리 순수하고 강력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그들의 성장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건설 프로젝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명의 온전한 사람이 함께 삶을 공유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6번째, 고통이 주는 아드레날린의 중독. 인간의 신경계는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트라우마 반응인 스트레스 호르몬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융은 일부 여성들이 정서적 고통과 함께 오는 생화학적 칵테일에 무의식적으로 중독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을 열정으로, 혼돈을 연결로 착각하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독은 너무나 강력해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가 지루하거나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투쟁 도피 반응을 촉발하는 관계에 있을 때 당신의 몸은 아드레날린,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화학물질을 쏟아냅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심장이 뛰고 속이 울렁거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등 강렬한 신체적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몸은 살아있고 몰입되어 있다고 느끼기 위해 이러한 화학물질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독은 당신이 더 깊은 친밀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드라마와 위기를 처리하고 있을 때는
진정한 정서적 연결의 취약성에 결코 직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돈은 당신을 생존에 집중하게 하여 진정한 관계 맺기를 막습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생화학적 의존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신경계의 끊임없는 활성화와 스트레스가 아닌 안정감과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열정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아닌 진정한 매력과 호환성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이 중독에서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는 불안하게 만드는 남자보다 평화롭게 만드는 남자에게 진정으로 끌리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일관성이 지루함이 아닌 편안함으로 느껴질 때, 그리고 당신의 신경계가 마침내 사랑이 진짜이기 위해 아플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울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버림받음에 대한 원초적 상처. 모든 인간의 핵심 깊은 곳에는 거의 모든 파괴적인 관계 패턴을 조종하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융은 이 버림받음에 대한 원초적 상처가 너무나 강력한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내서 여성들이 혼자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자신을 상처 줄 것이 확실한 관계를 선택하게 만든다고 발견했습니다. 이 상처는 의식적인 기억이 시작되기도 전인 아주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부모가 떠나거나 돌아가시거나 정서적으로 부재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어느 날은 주어졌다가 다음 날은 철회되는 일관성 없는 양육 환경에서 자랐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처가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는 사랑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핵심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상처 입은 정신은 모든 사람이 결국 떠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기쁨과 성장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버림받음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가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두려움은 그녀를 이미 정서적으로 무심한 남자에게로 이끕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가 이미 멀리 있다면 그가 완전히 헌신하지 않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이미 사랑을 주지 않고 있다면 결코 가져본 적 없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 위협받지 않는 자기 자신과의 안전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혼자서도 생존하고 심지어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독이 버림받음과 같지 않으며 당신의 가치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머무르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치유는 올바른 사람은 불안이 아닌 안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당신 곁에 있어주기 때문에 끊임없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버림받음의 공포라는 익숙한 강렬함보다 안정적인 애착이 주는 평화를 선호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고통이 아닌 평화를 주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용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마음의 지도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깊이 있는 지식의 숲으로 안내할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어떤 여성들은 자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대하는 남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메시지에는 거의 답장도 하지 않고 차갑고 무심한 그 남자에게 왜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반면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한 남자는 그저 좋은 친구로만 남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오래된 미스터리는 수십 년 전 스위스의 혁명적인 정신분석가 칼 구스타프 융에 의해 그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이 비이성적인 끌림 뒤에 인간의 깊고 어두운 심리적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저키즘이나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원초적인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융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자석처럼 작용하여 수많은 여성을 파괴적인 관계에 덧대 가두는 무의식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발견들은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해온 인간 본성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제 여성의 끌림에 대한 어두운 심연으로 떠나는 여정을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관계에 대한 관점,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당신을 최면에 걸리게 하는 남성의 그림자. 모든 남성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는 숨겨진 힘이 존재합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사회가 남성들에게 숨기라고 가르친 어둡고 억압된 인격의 단면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을 뒤바꾸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어둠이 모든 이성적인 생각을 마비시킬 만큼 여성의 정신에 강력한 자석처럼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한 남성은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중독적인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는 자신이 차지하는 공간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인정이나 확인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오만함의 경계를 넘나들고 그의 무관심은 여성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원초적인 무언가를 깨우는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잔인하거나 못되게 구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완전한 자기 확신과 통제력에서 비롯되는 태도입니다. 그림자를 가진 남자는 당신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지도 않고 당신을 위해 자신의 삶을 재배치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행동이 여성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고대의 생존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여성의 뇌는 그의 정서적 거리감을 힘과 권력의 증거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의 무심함은 그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오직 높은 가치를 지닌 남자만이 자신의 관심을 그렇게 까다롭게 선택할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역학관계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심리적 덫을 만듭니다. 그가 멀어질수록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힙니다. 그가 주는 것이 적을수록 그의 관심은 더욱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됩니다. 이는 마치 사막의 신기루를 좇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으면서 결코 오지 않을 만족감을 영원히 약속하는 신기루 말입니다. 융은 이러한 끌림이 의식적이거나 논리적인 차원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사고를 완전히 우회하여 본능의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들이 경고하고 과거의 경험이 이 길이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남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가진 남자는 이성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는 미스터리와 도전,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스릴을 갈망하는 영혼의 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이 이야기의 비극은 이 치명적인 매력이 종종 깊은 정서적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가리는 가면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을 것 같던 그 남자는 사실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무관심을 갑옷처럼 두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 진실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표면, 즉 아무것도,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신비로운 매력만을 봅니다. 바로 여기서 서로의 무의식이 부딪히며 거대한 폭풍이 만들어집니다. 그녀는 그의 겉으로 드러난 강인함에 끌리고 그는 그녀가 상징하는 친밀함을 두려워합니다. 둘 중 누구도 그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더 깊은 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의 정서적 거리감을 남성적인 힘으로 오해하고 그는 그녀의 추구를 나약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는 그녀 역시 인정받고 싶은 상처 입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림자의 최면적인 힘은 변화에 대한 약속에 있습니다. 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이 남자의 암호를 풀 수만 있다면, 그의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무언가 비범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전장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이성이 이미 오래전에 떠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관계에 계속 갇혀있게 만듭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그림자를 가진 남자가 당신에게 행사하는 힘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무의식적인 프로그래밍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그 메커니즘을 명확히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다른 선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재하는 아버지 콤플렉스한 소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그녀가 평생 동안 맺게 될 모든 연애 관계의 청사진을 만듭니다. 그 토대가 금이 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 그것은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어린 시절에 너무나 익숙했던 그 정서적 거리감의 패턴을 그대로 재현할 남자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멀게 느껴졌던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융은 이렇게 부재하는 아버지의 딸들이 아버지 콤플렉스를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남성적인 사랑에 대한 최초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는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찾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물리적으로 부재했거나 정서적으로 멀었거나 비판적이거나 일관성이 없었다면 딸은 사랑이란 원래 저런 모습이구나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녀의 신경계는 정서적 거리감을 집처럼 편안하고 익숙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맞춰집니다. 부재하는 아버지는 성인기의 관계에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심리적 허기를 만듭니다. 그것은 모든 딸이 아버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를 결코 받지 못한 아이의 굶주림입니다. 이 굶주림은 그녀가 성장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복하여 그녀가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녀의 선택을 조종합니다. 그녀가 정서적으로 무심한 남자를 만났을 때 사실 경고등이 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신 더 깊은 차원에서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그 익숙한 패턴을 알아보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이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녀는 믿습니다. 만약 이 무심한 남자가 자신을 선택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마침내 그 최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다는 것을 마침내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애정을 주지 않는 남자를 강박적으로 쫓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 무심한 남자는 그녀가 필요로 했던 것을 결코 주지 않았던 아버지의 대리인이 됩니다. 그가 답장하지 않는 모든 문자, 그가 취소하는 모든 약속, 그의 모든 차가운 순간들은 다시 한번 노력해 볼 기회가 됩니다. 그녀는 누구도 선택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에게 마침내 선택받을 가능성에 중독됩니다. 그 심리적 메커니즘은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그녀의 신경계는 사랑에는 조건이 따르고 애정은 노력해서 얻어야 하며 남성의 관심은 희소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일찍이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언제나 자신을 아껴주고 일관된 사랑을 주는 다정한 남자를 만나면 그녀의 무의식은 그것을 너무 쉽다거나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며 거부합니다. 그녀의 상처 입은 프로그래밍에 따르면 진짜 사랑이란 투쟁과 증명, 그리고 유지를 위한 끝없는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상처는 또한 남성적 에너지 자체에 대한 왜곡된 관계를 만듭니다. 그녀는 남성의 인정을 갈망하는 동시에 남성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내적 갈등은 그녀가 결코 온전히 신뢰하거나 기댈 수 없는 관계에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일부는 언제나 필연적인 버림받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이 그토록 끈질긴 이유는 그것이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정서적으로 무심한 남자를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손에 잡힐 듯 닿지 않는 남자에게 신비하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끌림은 비록 일관되게 고통스러운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자연스럽고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상처가 현재가 아닌 과거에 속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빠의 사랑이 필요했던 그 어린 소녀는 연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서적으로 무심한 남자와의 연애 관계를 통해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 치유는 반드시 내면에서 의식적인 선택과 다르게 선택할 용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추격자와 도망자의 치명적인 춤남자와 여자 사이에 벌어지는 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닿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융은 자신의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관찰했습니다. 한 사람은 도망치고 다른 한 사람은 쫓는 심리적 추격전. 이 순환은 스스로를 먹이 삼아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것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열정으로 위장한 중독입니다. 그 춤은 순수하게 시작됩니다. 그녀가 관심을 보이면 그는 그녀의 흥미를 유지할 만큼만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녀를 완전히 만족시킬 만큼은 주지 않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서면 그는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녀가 멀어지면 갑자기 그가 다시 관심을 보입니다. 이것은 모든 논리적 사고를 우회하고 생존 본능이 자리한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으로 직행하는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여성은 추격자가 됩니다. 추격을 즐겨서가 아니라 그녀의 신경계가 그의 거리감을 자신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멀어질 때마다 고대의 경보음이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서 울립니다. 그녀는 그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를 잃는 것이 죽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드라마나 과장이 아닙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이 거절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이 춤이 그토록 치명적인 이유는 인위적인 강렬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불확실성은 그녀의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넘치게 하는데
이것이 열정과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의 이름이 휴대폰에 뜰 때 심장이 뛰고 그가 답장하지 않을 때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러한 신체적 감각은 그녀가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정서적 트라우마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춤 속의 남성은 종종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조종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친밀함으로부터 도망치라고 말하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프로그래밍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그 자신의 생존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누구도 자신들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순환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추격자는 도망자가 돌아서서 관심을 주는 그 짧은 순간에 중독됩니다. 그 순간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저점 이후에 오기 때문에 가장 짜릿한 희열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도박을 중독성 있게 만드는 것과 동일한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무작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상보다 더 강한 애착을 만듭니다. 이 춤의 치명적인 부분은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안전, 취약성, 그리고 신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추격자 도망자 역학은 그 반대, 즉 두려움, 경계심, 그리고 끊임없는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두 사람 모두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닌 역할을 연기하는 낯선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이 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트라우마 유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쫓거나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과 집착을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추격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일은 춤을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패턴에서 벗어나 당신이 더 이상 쫓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춤은 두 사람이 모두 참여할 때만 작동합니다. 추격자가 추격을 멈추면 그 역학 관계는 무너집니다. 네 번째, 상처 입은 아니무스와 인정에 대한 갈증. 모든 여성의 내면에는 융이 아니무스라고 부른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남성과 관계를 맺고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내면의 남성적 에너지입니다. 이 내면의 남성성이 상처를 입으면 아무리 많은 관심을 받아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의 외부적인 인정에 대한 절박한 굶주림이 생겨납니다. 이 상처는 관계를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장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위해 싸우는 전쟁터로 만듭니다. 아니무스는 어린 시절 아버지, 형제, 남자 선생님, 그리고 여성으로서 가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사회의 메시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초기 경험이 긍정적일 때 여성은 자신감을 지지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끌어당기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내면의 남성성을 발달시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방치 또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이 내면의 에너지를 손상시키면 그것은 밑빠진 독처럼 느껴지는 공허함을 만듭니다. 상처 입은 아니무스는 그녀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오직 남성들이 그녀를 원할 때만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남성의 관심이 궁극적인 성공의 척도라고 그녀를 설득합니다. 이 상처는 그녀를 정서적으로 무심한 남자에게 자석처럼 끌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무관심이 그녀의 가장 깊은 두려움, 즉 자신은 본질적으로 사랑스럽지 않다는 두려움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정은 얻기 어려운 상이 되고 그녀는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는 그녀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아갑니다. 그녀는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자신의 경계를 희생하며 심지어 자신의 가치관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남성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자신을 바꾸는 카멜레온이 됩니다. 그녀는 그의 인정이 마침내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가치와 힘의 원천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남성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동등한 파트너를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빛을 인정해주는 사람,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5번째, 내가 고쳐줄 수 있다는 구원자. 환상. 어떤 여성들은 왜 항상 문제가 있거나 상처가 많거나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프로젝트맨에게 끌리는 걸까요? 융은 이 패턴이 여성의 무의식적인 구원자 콤플렉스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려는 깊은 욕구로 종종 자신의 필요를 돌보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여성은 그의 잠재력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는 현재 그의 모습이 아닌 자신이 도와주면 될 수 있는 미래의 그를 봅니다. 이 환상은 그녀에게 목적의식과 통제감을 줍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어. 나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이것은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깊은 함정입니다. 당신은 파트너가 아니라 치료사, 코치,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상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치는 데 일방적으로 소모됩니다. 이 구원자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려 애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아무리 순수하고 강력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그들의 성장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건설 프로젝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명의 온전한 사람이 함께 삶을 공유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6번째, 고통이 주는 아드레날린의 중독. 인간의 신경계는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트라우마 반응인 스트레스 호르몬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융은 일부 여성들이 정서적 고통과 함께 오는 생화학적 칵테일에 무의식적으로 중독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을 열정으로, 혼돈을 연결로 착각하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독은 너무나 강력해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가 지루하거나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투쟁 도피 반응을 촉발하는 관계에 있을 때 당신의 몸은 아드레날린,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화학물질을 쏟아냅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심장이 뛰고 속이 울렁거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등 강렬한 신체적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몸은 살아있고 몰입되어 있다고 느끼기 위해 이러한 화학물질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독은 당신이 더 깊은 친밀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드라마와 위기를 처리하고 있을 때는 진정한 정서적 연결의 취약성에 결코 직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돈은 당신을 생존에 집중하게 하여 진정한 관계 맺기를 막습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생화학적 의존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신경계의 끊임없는 활성화와 스트레스가 아닌 안정감과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열정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아닌 진정한 매력과 호환성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이 중독에서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는
불안하게 만드는 남자보다 평화롭게 만드는 남자에게 진정으로 끌리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일관성이 지루함이 아닌 편안함으로 느껴질 때, 그리고 당신의 신경계가 마침내 사랑이 진짜이기 위해 아플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울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버림받음에 대한 원초적 상처. 모든 인간의 핵심 깊은 곳에는 거의 모든 파괴적인 관계 패턴을 조종하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융은 이 버림받음에 대한 원초적 상처가 너무나 강력한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내서 여성들이 혼자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자신을 상처 줄 것이 확실한 관계를 선택하게 만든다고 발견했습니다. 이 상처는 의식적인 기억이 시작되기도 전인 아주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부모가 떠나거나 돌아가시거나 정서적으로 부재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어느 날은 주어졌다가 다음 날은 철회되는 일관성 없는 양육 환경에서 자랐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처가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는 사랑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핵심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상처 입은 정신은 모든 사람이 결국 떠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기쁨과 성장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버림받음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가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두려움은 그녀를 이미 정서적으로 무심한 남자에게로 이끕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가 이미 멀리 있다면 그가 완전히 헌신하지 않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이미 사랑을 주지 않고 있다면 결코 가져본 적 없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 위협받지 않는 자기 자신과의 안전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혼자서도 생존하고 심지어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독이 버림받음과 같지 않으며 당신의 가치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머무르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치유는 올바른 사람은 불안이 아닌 안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당신 곁에 있어주기 때문에 끊임없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버림받음의 공포라는 익숙한 강렬함보다 안정적인 애착이 주는 평화를 선호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들이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고통이 아닌 평화를 주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용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마음의 지도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깊이 있는 지식의 숲으로 안내할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어떤 여성들은 자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대하는 남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메시지에는 거의 답장도 하지 않고 차갑고 무심한 그 남자에게 왜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반면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한 남자는 그저 좋은 친구로만 남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오래된 미스터리는 수십 년 전 스위스의 혁명적인 정신분석가 칼 구스타프 융에 의해 그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이 비이성적인 끌림 뒤에 인간의 깊고 어두운 심리적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저키즘이나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